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걸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경제, 외교 등 제반 분야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우리 민간에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그 위중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국익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의 생사와 또 안녕을 고려한 발언 의지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네, 두 분 여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같은 사안이고 같은 외국의 반응인데 해석이 정반대잖아요. 어떤 분이 먼저? 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익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국익을 말씀하시는지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예전에 저희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중국으로부터 굉장한 보복을 당하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이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훨씬 더 민감하고 예전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괜히 이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앞으로 이 발생할 대중국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손실 문제라든지 특히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교민들도 러시아에 있고 굉장히 우리 러시아의 그 대교역 관계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관계인데 앞으로 얻게 될 여러 가지 손실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저희는 국익이고 그리고 실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방식의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너무 의문이거든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 국익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국익을 완전히 내팽개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여온 행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비난의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도 더 북한스럽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더 중국스럽고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보다 더 러시아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론적인 발언들을 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국내에서 그 말의 진위를 비틀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씀하셨는데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만큼은 그 진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야당에서도 중국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말 한마디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그 비판의 한마디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 국익 입장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러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업들의 입장
러시아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중국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그 국민들,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저희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실리 외교의 원칙을 가지고 실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관한 거죠. 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발언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타이완 문제입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자,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장동혁 의원님. 이것은 사실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버리고 사실상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늘 나오는 말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이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철민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앞에 전략적이라는 게 그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모호한 것이 국익에 오히려 맞는 방향이다라는, 그래서 사실 전략적인 모호성을 택하는 건데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조선시대에도 사대주의가 원칙이었어요. 원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대주의 때문에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실리적인 실용적인 외교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반성을 저희가 예전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전략적인 모호성이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대외교육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안보적으로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택하면서 북한 관련된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슈들을 늘 최우선 순위에 들고 전체적인 외교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거는 사실 보수 진보 이 뭔가 정권의 차이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큰 원칙들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큰 고민 없이 저는 도대체 어떤 고민 속에서 이렇게 쉽게 이 외교적인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이 그런 다른 그 고려 깊은 고민과 여러 이 숙이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일, 중, 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힘의 균형이 한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다 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힘의 균형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과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 지금 일본 외교에 대해서 굴욕 외교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도에 베이징 대학을 방문해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작은 산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후 맥락을 따지면 그것이 무슨 사대라든가 뭐 우리나라를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그 문제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만을 떼어서 저희들이 야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사대 외교, 굴종 외교를 한 것이냐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맥락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리고 각 정부마다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데 그것이 이전 정부의 그런 외교 정책과 달라졌다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국익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하고 좀 조율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저희가 야당이니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미국이랑 이런 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면 그것 또한 외교적으로는 정말로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워낙에 이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뭐 다 아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미국과 얘기가 됐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외교 무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미국과 혹시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면 무기 지원 가능성이 진짜로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설사 지금 어떤 의제로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실리가 무엇인지, 특히나 러시아와 그 경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고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단호하게 그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맞는 판단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고 지금 기존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국방부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비판하는 것도 그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만큼 그 명확한 입장까지를 함께 고려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반응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이 타인의 말창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希望韩方切实遵守中韩建交联合公报精神，恪守一个中国原则，审慎处理台湾问题。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뿌롱 타런드 즈회, 그러니까 부용 어이구. 타인의 이 치회거든요. 그러니까 치가 이제 배치할 때 그 치자예요. 그 회는 새 불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입이란 뜻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화를 낸 거는 이 회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한 말을 새 불이로 비유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표현을 중국 외교부가 처음 쓴 게 아닙니다. 2월 달에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타이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 외교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정부 여당에서 이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교 문제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교적인 이슈를 넘어서 네. 일종의 역사성 그리고 자기네 국가의 자부심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굉장히 그래서 예민하게 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국가 이익에 뭐 우리 큰 필요가 있지 않는 네. 이상 뭐 딱히 언급하거나 뭐 어떤 전략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 왔던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아니 그 뭐 중국이 저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좀 지혜로운 외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절제하고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않은 자해 행위를 왜 하냐라는 비판이 저는 너무나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외교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다시 중국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 셈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타이완 관련 언급에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다.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만한 표현인데. 외교적으로 네. 사실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으로서는 국빈 자격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이번 방미가 뭐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이제 드린 네. 말씀이랑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너무나 과격한 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이 결제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전체도 이 중국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 개입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번에라도 좀 정확하게 세우고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자초한다. 근데 중국이 사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고 예전에도 사실은 광주와 그 대만이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좀 방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경일 전 당대표가 중국 눈치 볼 필요 있냐,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기도 하고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전에 정부에서 사실은 외교 관계 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한미일 공조는 약해졌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이 사실 강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공조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들이 같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는 베이징 특파원이었으니까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불 갖고 노는 사람이 자기 몸을 태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고사성어예요. 완화자, 필자분.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뭐 완화자 비스폰. 그러니까 불을 갖고 놀면 자기 몸을 태우게 된다. 무력을 항상 쓰는 사람은 그 무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항상 타이완 문제가 나올 때 중국 외교부가 내놓는 논평입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갔던 적 있잖아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한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한테 썼던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한테 유독 그 강한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중국은 타이완 얘기를 맞습니다. 외국이 거론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우리가 잘못했다거나 뭐 중국이 과민 반응한다거나 하는 받아들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중국의 의도인데 중국이 계속 이런 논평을 내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의 외교 정책이나 방향이 한미일 공조를 든든히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같이 네. 섞여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방금 앵커님 말씀 들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일견 들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네. 당연히 러시아는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예민하고 복잡하고 특히나 미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대응해야 되는가가 지금 외교 전략의 우리의 어떤 원칙과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이럴 때 또 빠지지 않는 게 중국 정부뿐 아니라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인데요. 환구시보의 반응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미국 방문에 앞서 한 일련의 발언은 투항장, 즉 귀순문서와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 정부의 대미 굴욕 외교로 한국 내 불만이 커져서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아첨을 위해서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 한국은 한미 동맹에서 종속국이고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양국 관계 불평등이 드러났는데 따라서 한국이 겸허하게 한미 동맹 강화를 모색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자, 이 환구시보의 글은 대부분 후시진이라는 아주 극우 언론이 쓰는데 환구시보의 역할은 정말 중국 정부가 내놓고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막 쏟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뭐 저희가 늘 환구시보 이 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전달받을 때마다 진짜
과격한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환구시보의 얘기를 그대로 뭐 받아서 같이 뭐 동의하거나 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또 약간 주목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하는 건, 외교는 어쨌든 정돈하는 거고 네. 이런 어떤 환구시보나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어떤 국민 정서적인 네. 감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정말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넘어서 뭔가 국민들 사이에 감정적인 이 어떤 벌어짐 같은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것들이 사실 향후에 미칠 영향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정서 측면에서의 그런 갈등의 심화라는 부분들도 저희 굉장히 좀 조심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정상회담 한 번에 앞서서 이 미국의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한중 외교 문제뿐이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민 정서 관계들도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좀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죠. 자, 여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제가 중국보다 더 중국스럽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은, 요즘 민주당이 이런 외교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거나 아니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저는 환구시보의 논평을 보는 것 같아서 아까 그런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너무나 이렇게 비판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대만 문제나 이런 발언 하나를 가지고, 원칙론적인 발언을 가지고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 발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것이든 문제를 삼아서 지금 방미를 하면서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지금 새롭게 진전되어져 나가고 새로운 미래 관계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중국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이 세계 우리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가거나 강화해 나가면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관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쪽 관계가 강화되면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빼놓고 자꾸 이쪽만 얘기하면서 이건 뭐 국익을 다 무시하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고, 꼭 환구시보의 논평이나 민주당의 논평이 저는 결이 같다고 생각해요. 네, 장철민 의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저희가 이 미국은 뭐 세계 질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나라고, 뭐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한미 동맹이 우리의 전체적인 이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확실한 건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분명히 다르죠. 예. 우리가 이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이 경제적인 실리를 얻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미국이 하는 방식과 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익 위주로 우리나라 외교 전략을 선택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환구시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런 표현이나 비판이 저는 맞지 않는 게, 기업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일본한테 100대 0으로 다 퍼주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실은 핵 억제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미국 국익 위주로 모든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모든 걸 다 보지 않고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갔다 왔더니 100대 빵. 지금도 미국 간다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사실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 그리고 또 국제적인 지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올 건데,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 중심에서 외교를 한다라고 그냥 이미 가지도 않았고 아직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규정하고 비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로 해서 어떤 순방을 떠나면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비판할 준비를 늘 하고 있다. 늘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늘 서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는 저는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거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뭐 IRA법 대응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 이슈에서 지금 약간 굉장히 우려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확실한 경제적인 성과가 났다라고 하면 뭐 저희 당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저부터라도 아, 이번에는 수망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어떤 외교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실리 말씀하셨지만 외교. 이제 경제 뭐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가서 북핵 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북한 입장에 서서 민주당은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또 두 분 모셔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러시아 관련 발언도 좀 보고 가죠. 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는 반응인데,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어느 나라든 적대적인 반러 행위로 간주한다. 또 한국의 경우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러시아 쪽에 공을 넘겼는데요.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보시면 의원님을 쳐다보시면 양 장관.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건 또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격앙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뭐 지금 이제 이 비호구 국가가 아니고 적대 국가로 바꿔서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너무나 예정된 수순이고, 우리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 경제 주체들이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특히나 또 러시아 국민들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굉장히 큰 이 호감도들을 가지고 슈퍼파이 실제로 같은 거. 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어떤 이 전체적인 무역 규모나 교육 관계 등등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정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우리 정부가 취한다? 라는 거는 저는 아예 상상조차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뭐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꼭 무슨 러시아 편을 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가장 이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외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기업들을 걱정하시는데. 세계 각국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의 지금 행동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중추국가로 가고 있고 중추국가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 각국이 이러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결을 같이 하고 방향성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마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침략 전쟁한 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 우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세계 중추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이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어떤 것이 국익에 더 유리한 것이다 아니면 불리한 것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무기 지원 이슈 보면서 예전 조선시대 강원일 장군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강원일 장군이 이 광해군의 비밀지령을 받고 후금과 전투하면서 화살촉을 빼고 막대기를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시대에는 그 원론적인 사대주의로 회복해서 망해가는 이 명을 그 명쪽 편을 들었다가 사실은 병자호란의 빌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론도 좋고 원칙도 뭐 명분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실리를 찾는 지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그렇고 대중국 관련돼서 타이완 이슈도 그렇고 그런 어떤 정말로 원래 예전에 하던 명분과 원론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이 어떤 태도와 외교 전략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러시아에서 네. 뭐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세계 중추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지금 우리의 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보 불안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가 또 있을지 싶습니다. 자, 두 분 이견이 정확히 반대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자세하게 일정을 밝혔는데요. 자, 4월 25일 날 이제 가서 양국 정상내외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2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요. 27일에는 이제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일까지 이제 일정이 이어진 뒤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어떤 성과는 거둬와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법 때문에 생긴 지금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이제 대중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줄 수만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이 대통령의 이 순방 미국 이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자, 장동혁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나서 주요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지도부의 4분 초청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는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번 방미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얻을 것들 그리고 미국과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핵 억제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답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나 이런 글로벌 이슈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조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미국이 주는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제외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포함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태도로는 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거나 그럴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법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대차나 이 국내 이 자동차 완성차들 특히 이 전기차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포함돼서 큰 손해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도모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